오늘 대장금을 보았어요. 대장금에서 상원 영감 나오지요? 웬만한 남자들은 조선시대에 다 수염이 있었는데 왜 내시들만 없어요? 있는 건데 상원 영감만 안 붙이고 나온 건가? 도대체 내시가 뭐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내시가 수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내시에 수염이 있고 또 없기도 하였지요. 조선시대의 내시는 대다수가 수염이 없지만 고려시대의 내시는 수염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세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졌죠. 호흡, 거세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중요 부위, 쉽게 말해서 고환의 정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니 품위 있는 말을 씁시다. A 음경의 제거 여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비잔틴 제국 같은 곳에서는 때때로 음경마저 제거를 한 내시들도 존재하였다고들 하더군요. 많은 이들이 음경을 제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환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환관과 내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고환을 제거한 작자들로서 왕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고대 중국에서는 주로 노예로서 쓰였는데 점차 왕실에서 일을 한다는 점을 가지고 왕의 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내시라는 관직에 오르죠. 내시라는 것은 본래 왕실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를 환관들이 차지하면서 둘의 의미가 비스고름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거의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직종으로서 활동하며 내시라고 해도 수염이 당연히 존재하였습니다. 고환의 정소가 제거되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잘 되질 않습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이 꼭 그쪽에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호르몬 분비가 적게 되면서 당연히 수염이 나지 않거나 더디게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염이 없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환관이 되는 것이 바로 눈썹과 수염을 밀어 버리는 것이 그 상징이었으니 그런 식으로 알려지게 된 것인 듯도 합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우리나라로 가져온 학자인 문성 안양 선생의 경우 내시였습니다. 그러나 문성의 초상화에서도 보이듯이 그분은 수염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바로 문성 안양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오픈백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국의 내시와 환관 오픈백 엔트리 PHP 도시드 194,715 스테이트 알내시와 환관은 본래 그 존재의 의미가 다릅니다. 내시는 왕의 측근에서 가까운 정무를 보는 사람인데 왕의 측근이다 보니 환관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언제부턴가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그 뜻을 서로 혼동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내시는 중국의 내시와는 달리 인위적인 거세가 아니라 자연 거세를 해서 선출합니다. 참고로 인위 거세와 자연 거세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인위 거세라는 것은 일부러 거세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주로 전쟁포로를 노예를 쓸 때 남자에게 이런 형벌을 내려서 왕실의 노예로 썼습니다. 주로 거세된 사람들은 왕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마천도 이런 인위 거세를 당하였었습니다. 자연 거세는 한국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어릴 때 변을 생산하다가 그 생산물을 먹으려는 개가 잘못해서 실수로 거세를 시켜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 거세라고 합니다. 조선은 물론 우리나라에선 이런 깨끗한 자연 거세를 하였습니다. 이 자연 거세된 사람들을 내시를 뽑는 사람들이 보고 거세된 흔적과 얼만큼 잘 되었는지를 본 후에 그 사람의 가문을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선발하여 궁중에서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후에 나이가 들면 환관, 즉 내시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중국은 이와 달리 인위적으로 거세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환관을 하였는데 스스로 환관이 되기 위해서 거세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는 거세가 되어서 환관을 신청한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거세를 해서 환관이 되려는 사람.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관, 즉 내시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권력을 잡기도 매우 쉽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십상시라는 자들 또한 내시이고 매우 많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내시들 또한 권력을 많이 잡기도 하였습니다. 왕비나 왕의 수발을 들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고 훨씬만 얻으면 권력은 잡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한국의 내시는 자랑스럽게 세계에 뻗어 나갔습니다. 중국의 원나라에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당신네 나라의 내시들을 보내주라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출신의 내시들은 아는 것도 많아 박식하고 또 예의범절도 바르다고 해서 말입니다. 허나위에서 약간 말했듯이 여기서 내시는 환관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거세되지도 않았으며 수염까지 기르고 있었죠.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시라는 존재는 중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공자는 어느 나라의 왕이 내시와 같이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시를 당했던 존재가 바로 내시이죠. 한국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내시라는 존재는 아마도 삼국시대쯤에 발생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남자 포로를 거세한 후 궁중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의 비잔틴 제국에 관한 기록을 살피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보내진 환관들은 고환이 아닌 남근까지 잘려져 있었다.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환관이란 존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